네, 8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 기아 온라인 수업 1차 시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은 잘 보냈나 모르겠네요. 2학기 때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알다시피 요새 이제 상황이 조금 심각해져서 온라인 수업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풀어지진 마시고요. 다시 계약했다 생각하고 2학기 시작했다 생각하고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2학기 기하 수업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노트 정리할 거고요. 발표할 거고요. 발표는 이제 학교 나오면 하게 될 거고 노트 정리는 또 매주 검사할 건데 또 지금 온라인 강의 내용도 노트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방학 전에 2학기 아니죠. 방학 전에 거는 이제 1학기로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2학기 시작한다 생각하고 2학기 내용을 정리해서 노트 검사할 때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4페이지 이제 벡터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배우다가 마무리 했었거든요. 시험 보고 이제는 벡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라는 건데 74페이지 보면 벡터,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위치 벡터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피시고 또 똑같이 합니다. 단원 제목 적으시고 우리가 벡터 하고 있고요. 이제 중단원 2단원 뭐 할 거냐면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소단원 내용은 위치 벡터라는 거예요. 위치 벡터. 간단하게 좀 지난 시간 내용, 1학기 내용 핵심적인 것만 복습을 해보면 벡터라는 게 뭐라 그랬죠? 벡터. 벡터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가지. 뭐였어요? 크기와 방향. 이렇게만 적어봅시다. 벡터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크기라는 개념하고 방향이라는 개념을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를 벡터 A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크기를 절대값 벡터 A 이렇게 표시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게 뭐 벡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억해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거는 막 더하기 빼기도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점을 맞추고 또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기억나나요? 빼기는 방향을 어차피 빼기라는 건 방향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이런 개념들 언뜻 생각은 나야 돼요. 정확하게는 뭐 다시 복습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다시 좀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는 좀 간단하게는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지난 시간 1학기 때 했던 벡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위치 벡터라는 걸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 가로 1, 위치 벡터. 내가 1학기 때 벡터 배웠던 것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좀 기억해야 될 개념들이 있었어요. 용어죠, 용어. 벡터라는 용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단위 벡터라는 거랑 0벡터라는 게 있었어요. 0벡터는 뭐 사실 느낌이 바로 오죠. 0벡터 뭐예요? 0짜리, 크기가 0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용어는 정확한 정의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뭐 이렇게 얘기해. 단위 벡터는 뭐죠? 단위. 어떤 단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1m라는 건 1m 뭐 센키가 176이라는 건 1cm짜리 단위가 몇 개 있다? 176개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단위 벡터 마찬가지. 어떤 단위가 된다. 근데 그 단위를 벡터에서 뭘로 잡겠다? 크기로 잡겠다 그랬죠. 크기를 얼마짜리? 일자리인 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위치 벡터. 그럼 이건 또 뭐냐라는 건데 이따 자세하게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계산이라 하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죠. 이제 나가면 이제 제목이 이제 내적, 성분과 내적이니까 이 내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연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연산을 좀 편하게 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하기 하려면 이렇게 두 개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평행점의 대각선 시점 종점 일치시키고 뭐 이렇게
맞추는 거, 평행사변의 대각선, 시점 종점 일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수학인데 좀 웃어 보인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긴 짝대기가 있고 이렇게 생긴 짝대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꼭 초등학교 때 막대기 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삼각형 막대기 세 개 가지고 막 만들어 보고 막 이런 거 같이 약간 좀 유치하다 이거죠. 그림을 막 그리고 도형 막 짝대기로 생각하고 수학이랑은 조금 좀 안 맞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라는 개념이 위치 벡터라는 거예요. 위치 벡터. 한번 들어가 보면 우선 첫 번째 개념, 이거는 뭐 가볍게 지나가면 평면 벡터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평면 벡터. 평면 벡터가 뭐냐? 뭐 되게 심플해요. 평면. 어디에 있는 벡터? 평면 위에 있는 벡터.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의 벡터를 우리가 평면 벡터라고 할 거예요. 평면 벡터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벡터도 있겠어요? 평면 다음 단계가 뭐죠?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공간 벡터도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벡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은 공간이라고 하죠. 공간에서 벡터도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희들 교육과정부터는 공간 벡터의 개념이 빠졌어요. 공간 도형은 나옵니다. 그냥 직육면체, 정육면체, 삼각뿔, 원뿔, 뭐 이런 것들 공간 도형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공간 벡터에 대한 개념은 빠져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평면 벡터는 2차원에서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간 벡터는 그런 몇 차원? 3차원이겠죠. 뭐 이런 거를 평면 벡터라고 그냥 용어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위치 벡터.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시 벡터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막 적당히 평행 이동시키면 똑같은 벡터라고 했잖아요. 평행 이동 상관없다 그랬죠? 크기와 방향만 일치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딱 붙여주면 시점과 시점을 맞춰줘서 이렇게 평행사변의 대각선 또는 시점과 종점을 맞춰줘서 처음에서 끝 이렇게 연결하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차피 평행 이동하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시점을 하나로 딱 맞춰줘 버리자 라는 개념이 위치 벡터의 개념이에요. 이해되나요? 시점을 딱 하나로 맞춰주자.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떤 걸로 잡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쓰는 원점을 시점으로 맞춰주면 조금 편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위치 벡터는 뭐냐면 시점을 한 점 5로 정한 벡터. 얘를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5는 원점입니다. 원점.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보면 항상 자를 준비하자 그랬죠. 좌표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원점. 편의상 그냥 적당히 벡터를 여기 하나, 벡터 A, 여기 하나, 벡터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학기 때 배웠던 개념대로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 동일한 벡터라고 했어요. 크기와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어디다가 이 시점을 원점에다가 얼마든지 갖다 붙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나요? 시점은 원점으로.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디디디디디. 이렇게 그렸다 치면 벡터 A가 되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벡터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얘도 원점에다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벡터 B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얘도 일로 옮길 수 있고 얘도 일로 옮길 수 있죠. 왜냐하면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평행 이동하면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점이 둘 다 뭘로 맞춰진? 원점으로 맞춰진 무슨 벡터? 위치 벡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종점을 우리가 대문자 A, 이 종점을 대문자 B라고 한번 잡아보면요. 벡터 A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O,
A, 벡터 O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 그럼 마찬가지로 B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벡터 O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점 O에 대한 뭐의 B의 위치 벡터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점 O에 대한 이거는 이게 시점을만 얘기해 주는 거고요. A라는 것도 점이잖아요. 그죠? 이제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벡터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한번 흘려들어도 사실 괜찮아요. 점 A라는 이 점의 위치를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벡터는 이렇게 생긴 벡터고 이렇게 생긴 벡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기 사방팔방 다 퍼져 있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이 점 A에 대한 어떤 이 A라는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인데 그 벡터가 이 A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치 벡터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충 좀 이해가 되나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왔어요. 단위 벡터, 영 벡터 하나 더 기억할게.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뭐를 맞춰준 거라고요? 시점을 맞춰준 거라고요. 어떤 걸로? 원점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원점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어떤 시점을 그 문제 내에서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하나의 시점을 그냥 내 편의상 잡아주면 그것도 위치 벡터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점을 시점으로 잡은 걸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3번.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좀 표현을 해보면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벡터 하나, 시점을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원점 O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 다음에 OA 벡터는 벡터 A라고 표현해보고 OB 벡터는 벡터 B라고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세상에 위치 벡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점 5라고 잡아놓으면 이제 이 위치 벡터가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많이 쓰는 벡터 이런 거 있죠. 벡터 AB, 벡터 AB 이런 것도 얼마든지 벡터잖아요. 벡터잖아요. 근데 이 벡터를 그러면 위치 벡터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위치 벡터라는 건 A, B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게 벡터 A, 벡터 B로.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시점과 종점 맞춰줘서 A, B로 표현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1학기 때 했었죠. 시험도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경로만 맞춰주고 처음과 끝만 맞춰주면 된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AO, OB 이렇게 가면 돼요. AO, OB. 그죠? 근데 AO는 OA의 반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OA라고 하면 되죠. 바로 해도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벡터 OB 빼기 벡터 OA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OB는 더하고 OA는 뺀 거니까 이해되죠? 벡터 OB 빼기 벡터 OA 이해돼요? 여기로 가는 거 AO 마이너스 OA OB는 더해지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벡터 B 빼기 벡터 A, 벡터 B 빼기 벡터 A, OB가 벡터 B, OA가 벡터 A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해되나요? 이게 A, B라는 그냥 일반적인 벡터를 OA, OB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것도 문제에서 비슷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위치 벡터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웬만한 계산들은 다 위치 벡터로 할 거예요. 위치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다음에 배울 성분이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고 내적이라는 계산, 이건 계산 방식이라고 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굳이 따지면 곱하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이라는 개념과 내적이라는 연산을 할 때 모두 다 위치 벡터의 개념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A, B라는 벡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뭐라고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OB 빼기 OA.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뭐 AC면 어떻게 되면 돼요? OC 빼기 OA. 뭐 BD면 OD 빼기 OB. 이해되나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라고 그냥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해보면 써도 돼요. 세점 A, B, C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점 ABC의 위치 벡터를 벡터 AB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벡터 AB 더하기 이 벡터 BC를 요 ABC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보고 한번 보면 이거를 벡터 ABC로 위치 벡터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벡터 B 빼기 벡터 A 바로 해도 되나요? OB, OA인데 OB가 B고 OA가 A니까 벡터 B 빼기 벡터 A 하면 되고 플러스 2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벡터 C 빼기 벡터 B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하는 건 뭐 일단 아니죠. A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B니까 이 정도 암산 되죠? 마이너스 벡터 B 플러스 2 벡터 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해봅시다. 벡터 BA 3 벡터 AC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여기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어떻게 돼요? 벡터 A 빼기 벡터 B 플러스 3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이렇게 되고 그럼 계산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플러스 3 벡터 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지금 또 잠깐 지우고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있네요. 문제 1번 동일한 문제니까 문제 1번 지금 바로 노트에 한번 해봅시다. 쌤 지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76페이지 문제 1번 다 풀었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덜픈 사람들은 멈춰놓고 풀고 오세요. 봅시다.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벡터 C 빼기 벡터 A 빼기 얘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벡터 A 빼기 벡터 C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 벡터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 벡터 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도 해보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더하기 3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되죠. 좀 개수가 많네요. 풀어봅시다. 2 벡터 B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3 벡터 C 마이너스 3 벡터 A 마이너스 C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A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5 벡터 A B가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스 3 벡터 B C가 플러스 2 벡터 C 맞나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 플러스 2 네, 맞네요. 이렇게 위치 벡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지금까지는 그림 그려서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해지는 거죠. 계산이 편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이제 다들 아직 집에 방학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 좀 정신이 안 차려질 수 있긴 한데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이제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면 금방 고3이에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기간 온라인 이런 게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학년 때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기한은 뭐 ABC 단계니까 크게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 뭐 국영수 주요 과목이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2차시 온라인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는 진도 좀 많이 나갈게요. 오늘은 쌤 첫날이라 쌤도 준비하기가 시간이 좀 빠듯하고 이래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서 짧게 보내지만 다음 시간은 좀 길게 할 테니까 오늘 부족한 양 좀 채워야 되니까요. 길게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빨리 정신 차리시고 다시 좀
공부하는 모드로 전환을 하셔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